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6일 오전 한 10시 5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외에서 테슬라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좀 올랐다가 좀 윗꼬리 달고 조금 반납했다가 지금 다시 한 33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약간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봤었는데 저도 그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뭐 생각외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윗지점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 좀 통과됐을 때는 좀 분할로 좀 매수를 좀 해두려고 그래요. 예, 분할로. 그러다가 제가 또 뭐 상승 하락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이렇게 상승의 그런 이득을 갖다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작정 뭐 분할로 매수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오늘 이런 상승이나 이런 게 또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돼서 약간 속임수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또 급락을 또 주게 되면 그 손실은 되게 좀 복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또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매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지금 횡보로 해서 상하 이런 가격 변동성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좀 기준점을 잘 잡아가지고 물량을 어느 정도 이상 갈 때는 이제 상승으로 보고 좀 늘려주고, 어느 지점 밑으로 하락해서 유지될 때는 이제 하락으로 보고 빨리 뭐 손절이든 그 물량을 축소를 해줘야 이럴 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뭐 손실 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긴 하는데 좀 약간 아프죠, 손실 나는 게. 그렇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 하락이 좀 커지게 되면 그 저같이 이제 테슬라 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런 하락장에서 좀 돈을 좀 잘 지켜내면 많이 하락했을 때 또 이렇게 분할로 여유 있게 이렇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조금만 뭐 손절 처리하고 또 있으면 또 어느 정도 하락하면 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보유분도 많아야 좀 하락했을 때 조금 일찍 분할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뭐 일찍 들어가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 분할로 들어가면 이제 수익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게 좀 빨라질 수가 있는데, 너무 현금이 적어서 진짜 어느 지점이 완전 깨질 때 투자하겠다 하다가 또 거기까지 가지 않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괜히 또 현금도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330을 넘게 되면 좀 굉장히 좀 긴장하고 봐야 되는데요. 330을 넘어서 어느 지점을 넘었을 때, 기준이 되는 지점을 넘었을 때 그때 계속 가게 되면 상승이지만 또 이렇게 속임수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했다가 또 속임수에 속고 뭐 분할로 또 매도하고 잦은 매매가 발생할 것 같아요. 여기 그 이유는 뭐냐면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상승 쪽으로 좀 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주변 상황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또 하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이거거든요. 지금 상승과 하락 추세가 멈췄다고 보면 되잖아요. 이쪽이 상승이었고 이쪽이 하락.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로 봤을 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주고 있는데, 이걸 좀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여기까지가 뭐 상승이었다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락,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또 이제 하락을 줬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되면서 또 여기서부터 요 밑에죠. 밑에부터 또 이렇게 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밑으로 떨어진다고 또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하나하나의 캔들을 이렇게 묶어서 봤다 면 되잖아요. 이게 하루인데 뭐 3일짜리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캔들이죠? 이게 캔들 하나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캔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갖다 뭐 잉태형이라고 그러나요? 예. 잉태형이라는 거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잉태형.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뭐 이게 묶여져서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이제 묶어져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상승 반격형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상승 장악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은 여기를 뚫으면 상승 장 그러면 캔들로서는 이제 상승하는 거고 그렇지가 않고 또 뭐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요? 뭐 하락 장악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하락 반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상승 반격의 반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지점이 아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섣불리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뷰도 뭐 제가 계속 하락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뭐 상승의 뷰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힘든 장세예요. 예, 뭐 결국에는 사실 이런 데는 이렇게 뭐 박스권으로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상단 쪽에서는 좀 뭐 매도에 치중하고 여기서는 또 좀 매수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라갈 건지 뭐 내려갈 건지 그거는 뭐 좀 더 봐야잖아요. 캔들이 더 나와 봐야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씩 좀씩 수익 챙기면서 있으면 좀 더 멘탈 관리가 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상승 하락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약간 좀 어려운 자리라서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사고 팔아할까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약간 속임수가 될 수도 있지만 상승의 그런 지점 요때는 좀 매수를 들어가 줘야겠다 하는 그 지점을 갖다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일단 시황을 보면 오늘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뭐 규제 완화가 그 장 후반 하방 한 새벽 1시쯤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때 뭐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해가지고 막 테슬라가 334까지인가요? 막 그렇게까지 계속 올랐었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폭격상으로 해가지고 나스닥이 좀 처음엔 좋다가 하반기 때는 뭐 1.1% 이상의 그 나스닥 하락이 됐었죠. 그래서 테슬라는 좀 나스닥과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뭐 주요 지표를 보면서 계속 확인해야 하고 이번 주 어떻게 갈 건지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수익이 상승을 때는 좀 올라타야 하고 하락일 때는 좀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아직도 하락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시간에서는 지금 막 상승하고 있죠. 330.49까지 지금 상승해가지고 그 금요일 날 연속으로 해서 지금 뭐 3.55%가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테슬라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고점까지는 뭐 더 많이 상승해 줘야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는 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개인들이 좀 흥분되죠. 금방 또 여기 뚫어서 그냥 막 날아갈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개인들의 이런 심리대로 이렇게 주가는 움직여주지는 않는 거니까요.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후행 스팬으로 매수 타점 찾기 지금 거의 뭐 지금 그런 타점에 지금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행 스팬과 볼린저 밴드 두 개를 이용해서 매수 타점 찾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10일, 20일 지금 보면은 60이라고 10일, 60이라고 20일이 정배열, 역배열 요 기준이거든요. 지금 정배열 상태인데 이동평균선 지금 10일, 20일로 매수 타점을 찾아봐야 하는데 지금 11 2평 위로 올라왔어요. 내려갔다가 그래서 11 2평 위로 바로 올라가면은 사도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 10일 위로 올라가도 사면 좀 안 되는 거 좀 기다렸다 사는 데일 수 있고 10일 위로 올라갔지만은 바로 또 사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10일과 20일 이평선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그런 지점을 해서 주요 타점을 보니까 선행스팬 2 첫 번째 걸로 보는 거는 328.38이니까 지금 장중에는 여기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330 정도 되니까 이거 지금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서 이걸 보고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좀 올리는 겁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과 볼린저 밴드 돌파 지점은
280이었어요. 아, 이게 진짜 아까운데, 근데 어차피 제가 요 부근 위에서는 매수하긴 했거든요. 이게 그때 폭락한 날이었어요. 그때 270 몇 가지 폭락했다가 올라온 날이었는데, 그때 볼린저 밴드 요 상단을 갖다가 요 돌파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후행스팬이 또 캔들 그 지점도 있었고, 근데 아쉽게 요걸 보고 사진 않았어요. 요걸 봤으면 좀 더 빨리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동 평균선 돌파 지점. 지금 20일 2평인데 20일 2평을 뚫어줘야 하거든요. 지금 20일과 10일은 역배열이지만 그게 지금 334니까 조금 아직 여기는 돌파 안 했습니다. 이게 신뢰성이 높은 건데 그 외에 뭐 스토캐스틱도 보고 뭐 다른 보조 지표 같은 것도 좀 보긴 하는데 오늘은 주지표 요것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창을 좀 옮기고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후행스팬 매수 타점 찾기입니다. 그 일본 균형표에서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여기서 여기서 볼린저 밴드는 일단 볼린저 밴드 없애고 일목균형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X표, 확인, 그리고 지표 촉변수죠. 구름 영역까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후행스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후행스팬은 뭐 별거 아니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후행스팬은 보통 일목균형표는 그 신고가나 신저가 이런 것만 표시하거든요. 일목균 종가를 표시해요. 후행스팬은. 근데 종가를 26일 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26일 전에. 그래서 이게 그 종가에 따라서 이게 계속 움직입니다. 사실은 후행스팬이. 그 종가가 뭐 밑에서 끝나면 후행스팬이 내려오고 위로 가면은 후행스팬이 올라가고 예전에도 제가 뭐 아는 분들한테는 요 얘기를 했었는데 청송님이 이제 후행스팬으로 매수 타점 알려주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그 뭐 당연히 요 뭐 캔들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선행스팬 1, 2 요런 지점을 지날 때마다 매수 타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습니다. 자기 가격에서 좀 뒤로 가가지고 처음 그리고 캔들 밑에 있을 때 이제 사지 말라는 거죠. 요 캔들 밑에 있을 때는 사지 말라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구간이잖아요. 후행스팬이 밑에 있죠. 그러면 사실 뭐 여기 후행스팬이다 그러면 요 실제 가격은 26일 앞에 요게 되는 거죠. 예, 요게 되는 거죠. 요 가격. 예,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요 가격일 때는 요 가격일 때 지금 캔들이 지금 여기 위치에 있을 때요. 요 위치에 있을 때는 후행스팬이 여기 있는 거고. 후행스팬이 어디 있죠? 여기가 지금 캔들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처음에 후행스팬을 건들 때 그때 위치에 캔들 위치에서 이제 매수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점에서 상승으로 가는데 그 캔들 뭐 건드렸을 때도 속임수가 자주 나와요. 예. 그렇지만 뭐 요런 지점에서는 지금 캔들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사면 안 되는 거고 최대한 캔들 가까울 때 사는 겁니다. 요런 지점이죠. 요런 지점. 하루만 있으면 여기 캔들 닿잖아요. 근데 이게 속임수죠. 지금 요 지점이 여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26일 요 지점이었죠. 요 캔들이 달 때 말 때 달 때 요 지점에서 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속임수가 나왔어요. 바로 이렇게 떨어졌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속임수인데 다른 거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준선 전환선이 이게 이제 골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캔들 가까운 지점에서 속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뚫어줬을 때 그때가 이제 가까울 때하고 뭐 후행스팬이 여기 지났을 때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를 뚫고 들어갔을 때
그것도 위로 이렇게 뚫었을 때가 좋은 거죠. 밑으로 뚫어주면 또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뭐 그런데 근데 여기까지 또 떨어졌잖아. 이 소음자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뚫어줬으니까 여기서 또 사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캔들이 닿지만 완전히 밑으로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는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좀 지지를 해줬고. 그래서 처음에 캔들 뚫어줬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예, 지금 계속 뭐 캔들 닿지만 뚫고 내려가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매수 타임은 됐었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또 캔들이 가까워졌죠. 예. 캔들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 요 캔들 안 건드리고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뭐 상관없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 조금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 이거는 이 일지점은 속임수였어요. 진짜 잘 안 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여기는 그냥 속임수였다고 보면 돼요. 예, 여기 그냥 다 속임수였어요. 이게 이 후행 스팬이. 예, 그럼 요 앞에까지 그러면 캔들은 여기가 이렇게 다 속임수였어요. 여기가 다. 예, 한 요 정도 속임수였을까요? 그러니까 26일 뒤니까 캔들은 막 요런 데가 다 속임수였던 거죠. 예. 그래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매수 타이밍이 어디였냐면은 요 후행 스팬이 캔들을 관통하는 부분. 예.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또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관통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아니 이게 주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여기 진짜 좀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이때 차트가. 그러면 정확히 캔들을 관통하는 게 좀 보이는 게 어디죠? 여기죠. 여기서 매수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 캔들 건드렸으니까 여기서 앞으로 26일 지점 26일 지점 이거까지는 아닌데 예. 관통한 게 어디죠? 정확히 관통한 게 여기죠. 관통한 게 그래서 여기서 26일 지점 이게 진짜 완전 발등에서 사는 겁니다. 발목에서 예. 예, 여기 관통했었죠. 예, 갭으로 해가지고 이게 올라온 부분인데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요 지점 여기는 관통 지점이고 관통 지점에서 앞으로 26일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샀으면 한 250 정도가 매수 지점이었어요. 그동안 테슬라 계속 투자했던 분들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250 지점이라는 게 조금 매수 타이밍 같지 않나요? 물론 뭐 214나 이때 못 주신 게 아쉽지만 사실 여기서 사는 거는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후행 스팬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지표를 말하기 때문에 26일 여기 뚫었을 때입니다. 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매수였고요. 그다음 좀 위험한 부분이 이제 여기였죠. 저도 이건 좀 놀랬죠.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요 지점에서 갑자기 팍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 후행 스팬 아니 선행 스팬 2까지 그 뚫고 내려가가지고 거의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270이가 거의 선행 스팬 완까지 닿을 지점 요 지점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세 개를 붕괴를 시켰었거든요. 캔들도 닿고 그러다가 이제 반등 주고 이제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상당히 대응하기 힘든 점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매도 포인트는 나왔었습니다. 예, 아마도 뭐 제 생각에는 참 여기 닿았을 때 물론 여기 닿았을 때 예, 여기 닿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26일이잖아요. 예, 물론 이날이었네요. 여기 닿았을 때가 거의 달 듯 말 듯 꼬리로 해서 한 요 정도에 있었겠네요. 위치가. 그러니까 요런데 이제 근접했을 때 조금 조심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지만 이게 지금 빠져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일부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았죠. 빠지면서 시작했을 때는 이때도 뭐 막 이렇게 팍팍 빠진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만 팔았어도 큰 손실은 안 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요 후행 스팬이 보여주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그 주요 지점을 이렇게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면 매도 타점이 되고 상방으로 뚫고 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난 걸로 봤을 때 후행스팬이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캔들을 건드렸을 때가 첫 번째 매수 타점이었고요. 그 다음이 보통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요 녹색 선 보이시죠? 요 전환선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뚫는 경우가 많아요. 캔들하고 전환선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환선도 매수 타점이 됐는데 만약에 이때 캔들 건드렸을 때 못 사면 그 다음날 사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날은 조금 높은 양봉이겠죠. 요때 전환선 건드렸을 때 요때 사면 됩니다. 사는 지점은 여기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있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기준선, 요 기준선을 또 탔을 때 또 사는 겁니다. 요 기준선. 요 기준선이 언제냐면은 요 기준선을 돌파했잖아요. 이때 26일 어떤가요? 예.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였습니다. 기준선. 요것도 괜찮죠. 구름 속에서 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에 요 붉은색이잖아요. 선행 스팬 완인데 요 지점을 뚫었을 때도 사는 겁니다. 예. 요거에서 또 26일 앞에 요 지점 여기서 사는 거였죠. 여기도 괜찮지 않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힘있게 못 뚫어줘서 이게 좀 아쉬운데 그 다음이 선행 스팬 2거든요. 여기 뚫었을 때 여기가 언제냐? 28, 26. 예, 여기. 예, 요 지점이죠. 26에. 이거 많이는 못 먹었겠죠. 요 선행스팬. 보통 근데 요 선행스팬 2가 강력하거든요.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올렸다가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상승 속임수에 가까울 것 같아요. 보통 선행스팬 2를 뚫으면 굉장히 세게 올라가거든요. 다른 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거든요. 여기 선행스팬 2 여기 건드렸잖아요. 여기 뚫었잖아요. 그러면은 26 여기잖아요. 세게 갔죠.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선행스팬 2가 되게 신뢰성이 높아요. 여기도 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뭐 좀 그게 여기서 속임수 나왔다가 뭐 결국 여기서 정확히 뚫어줬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요런 데서 샀으면 요런 데서 샀는데 뭐 종가 보니까 못 뚫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이거 종가에 팔아버리면 돼요. 조금 손절 처리가 되더라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뚫고 쭉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팔면 돼요. 좀 기다렸다가 요 밑에 와서 다시 뚫잖아요. 여기서 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볼까요? 여기 뭐 26일 26일 여기서 사면 되는 거죠. 이거 크게 먹지 않습니까? 이만큼 먹잖아요. 예. 예. 또 볼까요? 선행스팬 2. 이게 선행스팬 2가 제일 신뢰성이 높아요. 예. 선행스팬 2. 여기 나왔네요. 선행스팬 2. 예. 여기 뚫었네요. 여기. 예. 여기 뚫었을 때 요건 거죠. 여기 24, 25, 26. 뭐 거의 뭐 한 이 정도? 예, 요거 뭐 초반에 알았겠죠. 예, 여기서 요만큼 먹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약간 의문에서 뚫었을 때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 위에 선행스팬 1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후행스팬은 뒤에 있을 때는 자기 구름은 그 앞구름은 양의 구름이고 요 선행스팬 26일 때 구름은 좀 음의 구름을 위에를 좀 뚫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이게 양의 구름이다 보니까 요 뒤에 매물이 좀 있잖아요. 요 매물이. 그래서 뭐 그것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이런 산 모양의 뒤에 매물이 있으니까 이 26일의 매물은 뚫은 거예요. 이게 선행스팬이라는 게 지금 여기잖아요. 26일 동안 매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뚫었는데 요 뒤에 이제 52일 정도 되는 요 매물들 있잖아요. 이게 좀 쌓여 있잖아요. 이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이게 좀 없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뚫고 힘없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뒤에 매물이 많아서. 지금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보면은. 그리고 또 볼까요? 요게 지금 파란색이 없네? 안 만들어졌나 보네.
50에 이러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구름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 보니까 뭐 한 요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구름이. 그래서 뭐 한 요 정도에 뚫어줬잖아요. 선에서 안 뚫어줬잖아요. 여기에서 또 26일 앞으로 하면 여기 뚫었다 볼게요. 예, 24, 25, 26.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인 거죠. 여기가 매수 타점인 거죠. 그러면 이만큼 먹는 거죠. 그 대신 좀 여기서 못 샀다고 좀 아쉬워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어느 지점에서 사든지 마음고생 합니다. 지금 막 이게 조금 변동성인 것 같지만 뭐 요런 데 어디서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샀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서 사는 건 땡큐지만 여기서 살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대부분 또 막 뭐 이런 데서 사든가 뭐 할 텐데 여기서 사도 여기 뭐 요런 데서 사면 또 여기서 물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가긴 하지만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별로 실익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여기를 뚫면서는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각도가 세게.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각도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물론 요것도 밑에도 찾는 방법은 있어요. 그것도 좀 뭐 전혀 매매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짧게 매매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고. 어떤가요? 지금 선행스팬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거 거의 맞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종가에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뚫은 거 같다가도 종가에는 못 뚫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거를 좀 장하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후행스팬 일목균형표에서 후행스팬으로 매수 타점 잡는 건데 후행스팬은 과거 지금 캔들의 과거 26일 뒤에 있는 건데 요게 그 미래를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제 과거를 보면 미래를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알 수 있다. 참 약간 철학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철학적인 개념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26일 전에 후행스팬이고 요거에 대한 모양이 요 뒤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목균형표가 그런 거죠. 요거를 알면 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예상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 뭐 아니면 뭐 전혀 이상하게 나오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변곡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일목균형표를 좀 계속 봤을 때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 날짜 개수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26은 26살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불교가 유교에서 보통 26살 때까지 부모의 덕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이 될 때까지 26일로 보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걸 좀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양도 당연히 비슷하잖아요. 음양, 오행, 선도 이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음양, 오행 아닌가요? 뭐 그런 것 좀 맞추면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선행 스팬이 이 후행 스팬 여기를 뚫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장중에 오늘 여기 근처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저는 조금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 10% 정도 들어가고 장 끝났을 때도 요거 뚫어준 걸 유지했다 그러면 한 뭐 10%나 20% 정도 더 사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캔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캔들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일단 요거를 뚫어준 거는 되게 신뢰성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기술적 지표 갖고 해야 하니까 요때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언제냐면은 요 가격을 보면 이제 여기 올려놓으면 알거든요. 여기 보면 선행스팬 2가 328.38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328.38. 예, 요 지점에 위로 올랐으면 이제 선행스팬 2로는 이제 일부 매수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데 이게 워낙 신뢰성이 높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가 신뢰성이 제일 높고요. 이것 그리고 여기 뚫었을 때 이것도 신뢰성이 높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샀으면은 어떻게 됐죠? 뭐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여기 좀 지켜줬으니까. 예. 여기 뚫고 내려갔을 때가 이제
예, 이렇게 꺾여가지고 내려갔을 때가 요 가격대 된 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패한 거고 여기서는 실패했죠. 여기서 또 뚫어졌죠. 요 지점이 사는 페인트였고, 또 여기 기준선 요쪽이 좀 괜찮은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캔들하고 전환선이 가까우면서 이런 데를 좀 뚫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요거였거든요. 예, 근데 좀 차트가 좀 무너지면서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가 선앤스팬 2 요 위치는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요 후행 스팬이 이제 요 캔들 위로 가 있는데 이제 캔들이 높잖아요. 여기 부딪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게 그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좀 어, 캔들적 의미에서 제가 생각, 이건 제 그냥 생각인데, 예, 뭔가 이제 후행 스팬이 산을 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뭐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산을 넘어야 하니까 힘들다. 그리고 요게 요 산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현재 26일 요 캔들인데, 나 26일 전에 후행 스팬과 제 현재 캔들 사이에 더 높은 캔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요것들이 지금 저를 이제 26일 동안 이제 찍어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단기 매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좀 악재가 쏟아지면 요때 샀던 사람들이 이제 그냥 손절 치면서 바로 팔아버리니까 이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호재가 나오거나 좀 강하게 돌파하면 요 부분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캔들을 안 닫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 줘야 하니까 어려운 거죠. 계속 올라가 줘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캔들들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데요. 예. 요 부분도 사실 산이 되는 거거든요. 요것도 넘어야 하고. 하여튼 저기 좀 난국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좀 본 거였어요. 예. 그럼 26일 사이 매물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거는 또 뒤에 나름대로 이제 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산. 예, 요런 산들. 다 이게 제가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근데 요 산 중에 요 위에 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선행스팬 완이니까, 요 지점은 이제 뭐 이렇게 볼까요? 지금 요 지점에 지금 음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운이 있고 양운이 있고, 이게 지금 50일인데 이 후행스팬은 26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52일이기 때문에 이게 한 77일 정도 매물이 모여 있는 거라고 보고, 선행스팬이 요 밑에 있다는 거는 52일 뒤에 매물들이 여기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77 매물 중간선이 한 요 지점이다 그러면은 자기 캔들부터 77일, 예,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캔들 요게 아마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서 중간 지점. 그리고 요거는 뭐 한 52일로 하면 될 것 되든가요? 자기 캔들에서 52일, 예, 요 정도 캔들의 중간 지점, 이게 모여있는 캔들의 뭐 한 중간 지점,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들은 좀 뒤에 좀 비교적 낮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넘기가 좋죠. 요 위에 막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요것만 놓고 보자고요. 여기 캔들들이 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밑으로 빠졌을까? 예, 그 보면 지금 이렇게 매물이 많잖아요. 얘들이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못 넘으니까 이 캔들이 이렇게 빠졌다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그거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자기 뒤에 캔들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위치 어떻죠? 요 위치 거의 캔들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저항이 없잖아요. 뒤에. 그러면 그냥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하락하면 이것들이 다 악성 매물이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내려간다고 보는 거죠. 그냥 제가 봤을 때 캔들은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나보다 높은 캔들이 많으면 안 좋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높은 캔들이 단기에 좀 있잖아요. 요걸 좀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예. 뒤에 캔들 이렇게 저보다 높은 게 이거 있는 거잖아요. 예. 막 요 캔들이었을 때는
이렇게 더 높았겠죠. 예, 이죠. 근데 그나마 여기로 오니까 이게 좀 캔들이 작아졌잖아요. 더 올라가면 뭐 더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서 이게 이제 얇아지면 이제 매물을 뚫는 거죠. 이렇게 얇아지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뚫기가 좋아지는 거죠. 예, 캔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름 두께도 그렇습니다. 이게 매물의 두께예요. 예, 이게 매물의 두께. 지금 좀 작아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보다는 작아졌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26일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볼까요? 이렇게 29, 28, 26, 한 요 정도 위치에 이제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예, 요 줄어들면서 이제 조금씩 매물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상승할 추세로 좀 가고 있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구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이거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더 깊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일목구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네. 36분이 흘렀네. 제가 아는 거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막 계속.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해결됐습니다. 후행 스팬으로 매수 타점 찾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여기를 뛰어넘으면 일단 부분 신뢰성 있는 지표니까 하긴 하지만 여기 매물이 있어서 부담이 있으니까 좀 한 일부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캔들이 요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캔들 건들잖아요. 캔들을 건들어서 이렇게 하향 돌파하면 그건 또 매도 신호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전환선 또 건들 거고 또 여기서 뭐 지그자그 하다가 또 여기 기준선 건들 거고 뭐 그렇잖아요. 뭐 살짝 올렸다가 뭐 이것도 뚫고 내려가거나 또 요거 내려가 선앤스팬 완 요거 뚫고 내려갔을 때는 이때는 진짜 다 줄여줘야 돼요. 예, 이거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벌써 여기 오면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도 늦지 않았다. 최대한 많이 줄여줘라. 뭐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후행 스팬이 요 주점 건드렸다는 거는 캔들이 여기 왔다는 거잖아요. 26일 앞에. 그래서 26에 24, 25, 26. 예, 여기 오면 진짜 위에가 이게 구름이잖아요. 구름 밑으로 갔잖아요. 진짜 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전 저점까지. 이것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지금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길게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가면 나중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 근데 뭐 예상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 설명드리기 오래 걸렸네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과 볼린저 밴드로 매수 타점 찾기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건가? 맞네. 요거 아니네. 아니네요. 후행 스팬과 자 이거를 좀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요. 라인 후행 스팬만 남겨놓겠습니다. 예. 후행 스팬만 남겨놓고요. 지표 추가 볼린저 밴드인데요. 이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이 이거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 중심선 있잖아요. 이게 21의 2평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뭐 간격을 둔 거거든요. 뭐 10%인가 20%인가 위아래로 간격 둔 거고 이게 21의 2평입니다. 요 분홍색 요 선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좀 바꿔줘야 돼요. 소음수가 많아가지고 이걸 18일로 바꿔주면 18일 2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됐습니다. 이게 18일이 된 거야. 이게 18일로 바뀌었잖아요. 상한 하한.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매도 타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청송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예. 자 이거는 그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갖다 이렇게 관통했을 때 근데 여기서 속임수가 나오네. 진짜 이번엔 속임수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기 관통했다가 결국 관통 유지하긴 해줬잖아요. 예. 여기 관통했을 때 아마 여기서 사면은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예요. 그래서 25, 26 뭐 여기서 샀겠죠. 예. 뭐 한 요쯤에서 샀을 건데 그래도 좀 낮은 가격에서 사면 괜찮은데 또
26일 여기 관통한 거 맞죠? 여기 관통 맞죠? 예, 여기서 샀을 거예요. 요 상단에서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여기 물려 있는 거죠. 뭐 그러다가 요 하단점 이게 이탈을 하면 팔아보야 되는데 이탈을 하진 않았어요. 여기 안에서 그냥 놀았지. 그럼 뭐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뭐. 예, 요 밑으로 이탈 안 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가 이 후행 스팬이 중단을 통과했을 때 사는 거예요. 이탈 안 하고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는 어디냐면 여기다 26일 앞에겠죠. 26. 요 지점에서 사는 겁니다. 요 지점. 요 캔들. 맞나요? 요 캔들. 요 캔들 사면 좀 먹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디냐면 마지막으로 하단, 중단했고 그 다음 상단입니다. 여기. 예, 여기서 속임수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속지 마시고 여기 상단 완전 돌파했을 때 종가로 그럼 요 지점을 돌파했을 때 26일이 요거네요. 요 캔들 나왔을 때네요. 예, 그럼 요때 사는 거네, 요때. 예, 그러면 또 이게 쭉쭉쭉 올라갔다가 요거 닿았을 때 또 파는 거잖아요. 팔 때는 상단 닿았을 때인데 요게 속임수가 나왔어요. 닿다가 올라갔으니까 닿다가 다시 사야 돼요. 그게 타이밍 여기서는 샀다가 다시 사야 돼요. 그냥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샀으면은 뭐 요만큼 먹었겠죠. 예, 요만큼 먹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후행 스팬하고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지금은 고예요. 좀 팔 때는 아니에요. 요걸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요 상단에 부딪혀가지고 내려갈 때, 만약에 후행 스팬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내려갈 때, 요 내려갈 때 요 지점에서 이제 팔아야 하는 거죠. 이제 내려가면 여기서 내려가면 팔아야 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건데, 예, 이번에 볼린저 밴드를 보고 좀 크게 매매했으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해요.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볼린저 밴드도 잘 맞았죠. 예, 이 뒤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볼까요? 하나만 볼까요? 그냥 때려.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볼린저 여기 상단 여기 돌파했죠. 여기 돌파했을 때 26일 앞에, 예, 26, 예, 여기잖아요. 그러면 뭐 요만큼 먹는 거죠. 여기 약간 속임수 비슷하네요. 또 떨어졌으니까 볼린저 여기서 또 팔아야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갖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여기 뚫어줬을 때 상단 26일 여기죠. 물론 여기서는 못 샀겠죠. 여기서는 못 사죠. 근데 여기 뚫어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죠? 이게 쭉 올라가는 거죠. 눌리고 하긴 하지만 후행 스팬이 닿지가 않았잖아요. 여기서 한번 닿다가 다시 또 속임수 나왔었네요. 여기 닿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예, 요런 속임수 여기서도 나왔네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샀다 팔았다 했겠죠. 예, 그게 여기네요. 여기 26. 여기 그게 참 어려워요. 이럴 때가 뚝 떨어졌어요. 갭으로. 그래서 팔았다. 근데 다시 올리잖아요. 그럼 또 샀어요. 근데 사고 그냥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여기 안 닿잖아요. 이제 볼린저부터 봤으면 그 여기서 팔아야죠. 여기 요 지점에서 팔아야죠. 요 지점에서 팔아야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네요. 그래도 여기서 팔면 어떻죠? 와, 진짜 이걸 피할 수 있잖아. 이거 피했잖아요. 이거 진짜 볼린저 밴드 대단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가르쳐 드렸다니까 좀 제가 뭐나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냥 청송님이 얘기한 걸 제가 정리해서 드린 거예요. 청송님이 이게 요걸 했으면 테슬라를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좀 공부해가지고 테슬라를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하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좀 실력도 그게 많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요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후행 스팬을 요만 할게요.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이동평균선. 근데 이동평균선 이게 진짜 실수도 많고 속임수도 많고 여기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은 후행 지표다 막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일목균형으로 했는데 일목균형표는 대표값이기 때문에 꼬리까지 다 치고 미리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평균선은 막 그때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도 조금씩 움직이고 올라도 조금씩 적어도 막 평균값으로 움직이니까 요건 진짜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평선으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평선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평선은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10일, 20일, 60일. 그 중에 60일은 그냥 기준선이라고 보세요. 60일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캔들을 이평선을 두 개 보거든요. 10일하고 60일을 보든가 20일하고 60일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낮은 10일 캔들이 60일보다 위에 있으면 정배열. 요거 보는 사람은. 그리고 60일 위에 20일 이평이 있으면 이건 또 정배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여기는 여기 보는 거죠. 60일이 여기 위에 있죠. 예, 여기 60일이 위에 있고 20일이 밑에 있으면 60일이 위에 있고 20일이 밑에 있으면 역배열. 60일하고 10일 보는 사람은 또 10일 있으면 역배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10일하고 20일 이평으로 보통 우리가 단기 매매 하잖아요. 그럴 때는 60일은 그냥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요렇게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급락은 역배열에서 나오고요. 볼까요? 이게 지금 60일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지금 데드 요 부분. 급락은 역배열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급등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볼까요?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골드 크로스 났잖아요. 급등은 정배열에서 나옵니다. 예, 이렇게. 예. 뭐 그런 의미고요. 이게 다 아시는 분 있으면 진짜 쑥스러운 얘기인데, 예, 그렇게 저는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청소년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래서 정배열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거죠. 이때는 이평선으로 해서. 예, 그게 그거고요. 그리고 역배열일 때는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 때는 좀 소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혹시라도 올라왔더라도 오르면 팔고 뭐 내릴 때는 뭐 따라붙지 말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이평선 위로 올라갔을 때는 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평선 여기 올라갔잖아요. 11이평 팔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살짝 올랐는데 이건 틀립니다. 약간 변곡이니까 여기 20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런데 요것도 지금 요건 정배열에서 거의 역배열 가는 요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죠. 말이 정배열이지 이거 지금 거의 역배열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완전 다 꺾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틀리게 보고 이렇게 발산하는 요 부분, 예, 요런 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11이평 이탈하거나 닿았을 때 사려는 거죠. 이게 완전 정배열이잖아요. 특히 10일, 20일도 정배열이고 60일 요 기준이 되는 것도 정배열이고. 예. 근데 이렇게 역배열일 때는 여기가 역배열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물론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역배열인데 10일 올라갔잖아요. 예, 이때 조심하라는 거죠. 물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10일, 20일은 정배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쉽게 안 빠진다는 거죠. 예, 그냥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기준을 놓고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정배열 상태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눌렸다가도 상승하려고 하는 게 좀 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꺾였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10일도 꺾였고 20일도 좀 서서히 이게 꺾이고 있죠. 약간 이렇게 좀 가는 거 좀 보이시죠? 10일은 벌써 많이 갔고, 예,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넓어지고 있죠. 좁아져야 좋은 건데 이게 넓어지면 더 역배열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넓어지고 있죠. 뭐 다행히 요거는 좀 좁아지고 있긴 하지만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좀 넓어지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사는 게 나아요. 예, 붙어 있을 때는
뭐 손절도 금방 할 수 있고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배열이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붙어 있으면서 이게 좀 하면서 이평선하고 가까울 때, 이평선은 좀 끌어당기는 선질 있잖아요. 이평선하고 캔들이 좀 가까울 때 요런 데 사는 거죠. 요 주로 이제 붙어 있을 때 사는 거죠. 이평선하고는. 근데 이제 이평선 간격도 좀 좁으면서 이평선에 좀 뭐 10일이나 이런 낮은 이평에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올라갈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넓어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니까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해 드릴게 이평 매매에서는 지금 요 10일 이평 위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정배열이. 근데 지금 20일 이평이 위에 있잖아요. 예. 좀 이럴 경우에는 안전하게 살려면은 그 11 이평 21일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역배열이 된 거거든요. 10일하고 20일.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60일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겉에서 막 바로 매도 칠 거 그런 건 아니고 이럴 때는 좋은 매수 타점은 이게 지금 10일하고 20일 역배열일 때는 20일 위로 캔들이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네, 20일 위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평선 갖고 하기엔 좀 그렇죠. 예, 여기서 샀다가 이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좀 보면은 11, 22 역으로 돼 있을 때 요런 데도 그렇잖아요. 예, 예, 여기는 뭐 틀리기는 요런 데선 사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22편까지 올라왔을 때 사라는 거죠. 그럼 결국엔 이게 골드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먹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10일, 20일이 이렇게 정배열일 때는 그냥 올라오면 그냥 사면 되고요. 그냥 올라서면 그냥 사면 되고 이 정배열이니까 10일, 20일, 60일이 다 그땐 그냥 사면 되는 거죠. 근데 20일이 이제 위에 올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죠. 요 올라가도 사지 말라는 거죠. 예, 여기서 사지 말고 요 올라갔을 때 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쭉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상승한다는 거고 요런 지점 예, 요런 지점 20일까지 올라왔을 때 사라. 근데 너무 또 많이 떠버렸잖아요. 역배열인데 10일, 20일 역배열인데 너무 많이 떴잖아요. 그럼 이럴 땐 조심하고 여기 붙은 자리에서 사라는 거죠. 예,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가까운 자리, 이평선 가까운 자리, 좀 높은 데서 또 사면 이렇게 음봉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노란 거하고 이 청색이 역배열이 났잖아요. 10일, 20일이. 그러니까 20일 위에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좋다. 예, 뭐 그런 말씀입니다. 10일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렸을 겁니다. 여기 샀으면. 예. 여기서 사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올라갔다고. 예. 그러면 이제 물린 거죠. 예. 밑으로 떨어지면서 11평. 그건 또 11평 떨어졌다고 또 팔았더니 또 갑자기 또 여기 올리는 거죠. 여기서 완전 당하는 거죠. 진짜. 여기 아마 당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또 여기서 또 샀는데 또 21평 위로 올라가줘야 하는데 오늘 못 올라가고 또 밑으로 떨어지면 또 당하는 거죠. 그래서 21평 위로 올라간 게 안전해요. 이게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좀 10일하고 20일이 좀 멀어지고 있잖아요. 예, 좀 지어져 버렸는데. 예, 그래서 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은 크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일, 20일이 역배열이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한 단계 더 높은 21 유평 위로 올라갔을 때 근데 지금은 만약에 21평 위로 올라가면 61평하고 21, 10일 둘 다 정배열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를 뚫어주면은 좀 사야지 않을까 334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 좀 하는 사람들이 요 전에 매물이나 이런 거를 좀 안 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그냥 하락 추세 위로 올라왔다 해가지고 예, 여기 올라왔으니까 뭐 갈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조금 모르겠어요. 좀 불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 돌파하면 사라.
그리고 또 여기 돌파하면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또 367 돌파하면 사라. 이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돌파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가 아니죠. 한 뭐 60, 70%는 가는데 또 나머지 안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이만큼 올랐을 때 샀는데 물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좋은 게 조금 상승할 때 이게 올라타서 여기서 손절 때리더라도 먹고 나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좀 더 빨리 대응할 수가 있고 그냥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말은 좋은데 뭐 여기 또 돌파 매매한다 하면 또 뭐 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샀을 수도 있는데 요만큼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요만큼 또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돌파했는데 또 음봉 나오고 돌파해도 어디 살지도 모르잖아요. 뭐 여기 샀을 수도 있잖아요. 갭에서 여기서 사면 요만큼 먹어서 좋았는데 또 요만큼 또 떨어져 가지고 또 해 하고 또 여기 또 돌파 타고 그러니까 이 돌파 매매가 좋긴 해요. 안전하고 근데 좀 밀릴 수도 있는 건 좀 감안해야 하고 근데 그런 건 좀 감각적으로 뭐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좀 많이 못 먹는다. 근데 이제 일목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적어도 뭐 한 요 바닥에서 완전히 바닥에서는 못 사더라도 뭐 한 요런 지점에서는 이게 보여지거든요. 바닥에서도. 예, 그래서 한다는 거고. 그리고 뭐 보조지표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조지표를 좀 보면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낮은 지점에서 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지점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 이제 당하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힘 다 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돌파로 올린 거잖아요. 예. 뭐 여기선 돌파가 없었나요? 뭐 다 있었죠. 요 안에서도 돌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여기 돌파했잖아요. 여기 돌파했잖아요. 돌파했다가 그만큼 뭔가 싶더니 또 하락했고, 예. 또 하락했다가 지금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요거 위에 상단 또 돌파해야 하니까 거의 여기서 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또 계속 손 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돌파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돌파 매매하는 사람은 진짜 매일매일 이걸 자주 매매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한 뭐 몇백 개 종목 분석해 가지고 그중에 한 5-10개 뭐 추려 가지고 돌파 성공하면 매수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뭐 실적도 내고 손실도 내고 이런 잦은 매매를 하는 사람한테는 좀 맞는데 저같이 이렇게 한 종목을 하는 사람한테는 뭐 하루하루도 수익이 달라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돌파매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진짜 그 뭐 주식 어느 한 종목이나 몇 종목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뭐 차트 좋은 것만 찾아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부지런히 하면 그런 사람들도 확률적으로 왜냐면 돌파매매가 막 60, 70%는 되잖아요. 60, 70%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좋아질 거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돌파매매 그거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또 해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뭐 분봉에서 좀 진입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좀 괜찮고.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주면 그렇습니다. 후행 스팬으로 매수 타점 찾기, 후행 스팬과 볼린저 밴드로 매수 타점 찾기, 이동평균선과 뭐로 해서 매수 타점 찾기. 그래서 주요 타점은 요 지점이고 하니까요. 예. 뭐 지금 없는 사람들은 요즘 뭐 보유한 사람들은 뭐 내가 보유한 거 잘 가고 있네 그러면 되고 많이 없는 사람들은 요 지점에서 일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줘야겠다. 주요 타점이니까 자주 오는 타점은 아니거든요. 주요 타점 때 매수해주면 좋은 게 그 매수 타점을 또 이탈을 했을 때는 빨리 팔거나 또 손절이든 뭐 수익 실현이든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기준을 갖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거의 1시간 됐는데요. 오늘 그래도 제가 아는 거 최대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